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고 하지요. 남극과 북극 탐험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와 이 환경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한국 유일의 극지방 전문 여행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익산 출신 김환수 펭귄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이 펭귄 인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예. 의상도 펭귄 의상을 일부러 입고 오셨어요. 예, 예. 예. 펭귄 작가라는 그 직업이 있습니까? 왜 펭귄 작가인지요? 그 펭귄에 대해서는 예. 그 펭귄을 저 남극 10번도 다녀왔고 어. 또 펭귄에 관련된 그 수집품이 한 3,000여 점 갖고 있고 와. 또 펭귄에 관련된 책을 썼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없어갖고 아마 펭귄 작가로 제가 좀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개되는 거 봤더니 김환수 선생님이 세계 최고 기록 인증서도 갖고 있어요. 펭귄 관련해서. 예, 예. 그건 어떤 거죠? 일단은 민간인으로서 예. 그 남극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10번 다 일주를 다 끝냈지요. 예, 남극을 10번 다녀오셨어요? 예, 예. 와. 10번 다녀왔다는 그 인증서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다녀오면서 저희가 그 주변에 펭귄에 관련된 여러 아이템들을 3,120점을 제가 수집을 했지요. 와. 거기에 또 기록 인정을 받아갖고 2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남극뿐만 아니라 북극도 한 13번 다녀오셨다고요? 예, 예. 예. 북극은 이번 여름까지 해서 13번 갔다 왔는데 예. 앞으로도 서너 차례 더 가야 지금 북극도 일주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본업이 또 있으시잖아요. 익산에서 예, 예. 또 예, 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극지방 전문 여행가라고 수식어가 또 붙어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남극과 북극을 찾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그 제주도에 예. 세계 7대 자연경관 그 선정할 때 후보들이 28군데가 있었어요. 예. 그 28군데를 다니면서 세계 7대 자연경관 책을 썼거든요. 어. 근데 거기에 남극 북극이 빠져 있길래 어. 그럼 한번 가보자 직접.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름에 북점을 갔고 북점을 가서 보니까 온난화가 심했고 그럼 남극 한번 가보자. 남극 가서 보니까 또 펭귄이 또 몇십만 마리 또 있었고 그걸 보면서 남극 북극 계속 왔다 갔다 했지요. 와. 그런데 한두 번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되는데 이렇게 두 군데를 합하면은 20번이 넘잖아요. 예, 예. 무슨 동남아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굉장히 남극이며 북극이며 가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상당히 이제 긴 장거리 여행이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다니신 까닭은요. 한두 번만 가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남극 북극 이렇게 보니까 이 지구상의 마지막 여행지거든요. 예. 근데 남극 북극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것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도전 한국인으로서 남극 일주, 북극 일주를 통해서 한번 이걸 총 정리해서 이런 지구의 환경 문제 그런 내용을 전 세계에 한번 내보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틀어도 예. 우리 김환수 선생님처럼 그 남극과 북극을 자주 가신 분은 글쎄 과학자 빼고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없겠죠? 지금 과학자분들은 예. 되게 한 곳을 돌아다녀요. 자기 연구 기지가 있으니까. 네. 저는 세종기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에서. 그런 데를 이제 자주 가시는 분들이고 예. 저는 일단은 남극만 돼도 남극의 크기가 우리 한반도가 10만 제곱킬로인데 남극이 1,350만 제곱킬로예요. 그럼 135배. 그 크기가 그렇게 커요? 예. 와. 중국과 인도의 합친 크기가 예. 남극 대륙 크기예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갔다고 해야 코끼리 그 다리 만진 것처럼 일부만 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봐야 남극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와. 그러니까 그 면적이 다 얼음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지금 남극 대륙이 얼음이죠. 지금. 엄청나네요. 이제 실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남극과 북극에 그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네. 그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다르던가요? 북극은 예. 북극점을 중심으로 해서 북빙양 바다가 얼어 있어요. 그 얼은 바다 위에가 떠 있는 데가 이제 북극점을 중심해서 북빙양이라고 하고 남극은 남극 대륙이에요. 그 땅 그 대륙 위에가 빙하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북빙양하고 이 남극하고는 좀 틀려요. 저거는 바다하고 북극은 이쪽은 대륙이고 서로 좀 다르죠. 그렇게 10번, 13번, 북극은 13번, 남극은 예, 예. 10번인데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었을지 궁금해요. 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지요. 예. 왜냐하면
일단 남극만 표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 여행지가 한국에서 LA에서 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서 우시아야 가는 데만 보통 이틀 걸려요. 와.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 50시간 정도 들어가면 남극 대륙에 이제 입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럼 도착 때까지 보통 한 4일 걸려요. 이게 표준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가는 것이 굉장히 좀 가면서 어렵지요. 지치겠는데요. 와. 좀 체력도 있어야죠. 네. 그리고 경비 문제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경비는 이제 네. 남극이 가는 데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표준으로 가는 데는 좀 한 1,000만 원대 좀 들고, 그리고 남극 대륙에 들어가서 황제 펭귄을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 좀 경비가 좀 높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남극과 북극이 좋아서 예.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예, 어디 예. 후원 없이. 예. 그런데 이제 가보시면서 지구 온난화의 폐해라든지 어떤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하고 나서 예.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동화책인데 실제 지금 펭귄이 표지에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플라스틱이 싫어요. 예. 어느 정도든가요? 피해가 남극도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 환경 문제, 플라스틱. 지금 남극과 북극이 지금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예. 온난화는 똑같이 북극도 녹고 있고 남극도 녹고 있고. 근데 이제 북극은 알다시피 이제 북극곰이 얼어야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얼음 올라가서 이렇게 먹이를 구하거든요. 많이 녹으니까 먹이가 이제 상당히 이제 없어져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펭귄대로 이렇게 많이 녹아갖고 빙하가 내려오면 빙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빙산 밑에는 플랑크톤이나 저 크릴새우, 예. 크릴새우를 먹으러 펭귄이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녹아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면 이제 먹이가 이제 말하자면 적어지면 개체수가 또 적게 돼 있지요. 예, 예, 그렇게. 그런데 그 먹이가 중요한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모기, 파리, 이 질병이 생기거든요, 이게요. 이게 더 따뜻해지면. 중요하죠. 그렇지요. 예. 지금 그 요사이 우리가 태풍도 자주 오는 게 이 지구 온난화 영향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바닷물의 온도가 또 예. 따뜻해지고 또 수위도 높아지고 실제 가보니까 온도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북극, 남극 하면은 정말 뭐 영하 뭐 30도 뭐 이런 추위 생각하잖아요. 제가 북극점에 갔을 때도 예. 저는 영하 20, 30도 그러고 그 북극 바다이기 때문에 얼음이 한 4m 정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하니까는 영상 5도고 얼음 두께가 이 세빙선 타고 들어왔는데 세빙선 꽤 얼음 보니까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건 무슨 그 24시간이 또 낮이에요 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금방 이 북빙양 이 북극 바다도 녹는 건 시간 문제구나 이건 지금 이렇게 5도 24시간 계속 햇볕 내리쬐 버리면 지금 앞으로 뭐 20, 30년이면 이 북극 바다도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이제 느낌을 북극선 또 받았죠. 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부안의 채석강도 수위가 많이 높아졌다면서요? 그렇지요. 예전에 지금 비해서 저희들도 서서히. 저 20, 30년 전에는 이 변산 해수욕장 자주 갔거든요. 변산 이게 채석강. 예. 그러면 그때 뭐 채석강 구경원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썰물 때 들어오면 비상해요. 빨리빨리 사람 피하라고. 그 물이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영향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제주도도 그래요. 네. 용머리안도 거기도 그전에는 관계없이 했는데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썰물 들으면 밀물 썰물 이렇게 할 때는 그때에 맞춰 갖고 사람 금지가 돼 버려요. 그것도. 그래갖고 거기는 또 기후 변화가 또 생겼어요. 국내 최초로. 그렇게 해서 지금 바닷물이 계속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우리 한국도 지금. 네. 그렇군요. 심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 영상 온도일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 북극이나 남극이. 예. 그러니까 기온이 그렇게 높아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동화책으로까지 만들었는데 펭귄 얘기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펭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펭귄은 저희가 이제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어떤 성향인가요? 사람에게 좀 친근감도 표시하고 그러던가요? 펭귄이 예. 그 상당히 걷는 모습이 귀여워갖고 네. 귀엽던게도 그래갖고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의 인기 동물 1위예요 이게. 그렇죠. 예. 무슨 만화 캐릭터도 예, 있잖아요. 예. 예. 이제 뽀로로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예. 이 펭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들 사는 거하고 다 똑같아요. 예, 자기들끼리 이 사회적 동물이라 이 가족이 몰려 있어요 같이 몰려 있고 서로 사랑도 예쁘게 하고
또 서로 이게 먹이고 하는 것, 자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하고 상당히 아. 비슷비슷해요, 지금 펭귄들이. 협동심도 느껴진다면서요? 네, 펭귄들의 협동심은 이 펭귄이 그 밑에가 이렇게 펭귄이 있고 위에 있어버리면 그 밑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좀 힘들어요, 사실은. 힘든데 위에서 자꾸 이렇게 뭔 움직이는 행동하길래 저는 계속 그 사진을 찍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펭귄 날개를 딱 물고서는 잡아당기는 걸 봤어요. 제가 사진 촬영도 해왔거든요. 얼음 위로 올라온다든지 네, 올라오는 할 때 것을 힘들으니까 도와주는 거. 날개를 잡고 딱 잡아당기는 걸 보고서는 네. 아이고 이거 협동심 온 거나 둘이. 그래서 깜짝 전 놀랬지요. 달동네도 있다면서요, 펭귄. 예, 지금 이제 일부 지역 들어가면 이 펭귄이 바닷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도 지도처럼 돼 있어갖고 지도 꽉 찼어요, 펭귄이. 차 있는데 왜 펭귄이 저 높은 산에 올라갈까 한번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서울 가면 이 달동네 있듯이 예. 되게 보면 가난한 분이 그 높은 데 살고 또 달이 잘 보인다고 해서 달동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펭귄들도 해안선 가까운데 먹이기 쉬운 데는 이 펭귄들이 상당히 강한 펭귄들, 싸한 펭귄들이 살고 있어요. 오.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약한 펭귄들이 이렇게 돌아갔고 저 예. 삼국대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에 있는 펭귄들이 상당히 이 해안산 펭귄보다 좀 약하다고 그래요. 아. 설명해가. 그래서 얘들도 힘에 놀리군요. 예, 우리도 네. 그 우리 달동네처럼 이 펭귄 달동네가 또 여기도 있구나. 저도 이렇게 또 느꼈죠. 그러니까 사진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네. 보면 저희가 이제 화면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수만 마리가 이렇게 그 운집해 있으면 정말 장관일 것 같아요.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사진 제가 이제 촬영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예. 갔을 때 펭귄 계곡에 갔는데 음, 펭귄이 한 30만 마리가 있었어요. 30만 마리요. 30만 마리. 와.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여태까지 우리는 인간 내주로만 살아왔잖아요. 이게 사람만 사는 이게 지구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이 펭귄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 이방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는 세상. 이 지구는 이렇게 펭귄도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또 하나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환경 문제도 같이 이 생명체 같이 살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참 그 보면서 이건 같이 이렇게 생명체 같이 살아야 할 지구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그 김한수 선생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펭귄 관련된 뭐 자료라든지 동영상 또 펭귄의 어떤 생김새의 모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좀 더 그 부감적인 촬영을 위해서 드론까지 배우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펭귄이나 북극곰을 예. 그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예. 드론 준비해서 이제 좀 배웠지요. 배웠는데 처음에 이제 북극을 갔을 때는 그 드론이 작동이 안 됐어요. 그 자기가 세갖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가갖고 수정해갖고 예. 5차 남극을 들어갔을 때 드론을 또 갖고 갔죠. 그랬더니 돼갖고 촬영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그 감독이 펭귄 촬영만 안 된다고 국제적으로 촬영만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런 거니? 그 펭귄이 드론이 뜨면서 펭귄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단 남극의 자연경관은 괜찮다. 그래서 제가 펭귄 있는 그런 서식지에서 드론을 못 띄우고 이 자연경관은 쭉 띄웠고 그 남극에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나 그 빙하나 이것은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예. 혹시라도 글쎄 이제 너무 먼 곳이고 극지방 전문 여행가가 뭐 많은 편도 아닌데 가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는 있습니까? 남극이라든지 북극이라든지 예, 뭐 대학생들도 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생길 것 같아 이 방송을 보게 그러면요. 되면 남극 북극은 예. 북극은 뭐 좀 쉬워요. 북극은 우리가 북극에 살고 있으니까는 북극은 이 북극점이 있는 바다를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의 8개국을 중심으로 그쪽을 북극지역이라고 그래요. 북이 66.33도 이상을 북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나 알래스카 가면 이렇게 북극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가기 좀 어려운 데가 아니고 남극은 뭐 대륙은 못 가더라도 남극 그 입구까지 가버리면 제가 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비가 좀 소요가 되고 예. 거리가 워낙 먼 거리,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뭐 그런 예. 부분이 좀 문제는 되겠네요. 예. 혹시라도 왜 그런 질문을 들었냐면 남극과 북극에 있어서 환경 오염 때문에 뭐 입국을 불허한다든지 또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왜 펭귄들도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뭐 사간다든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이동 금지잖아요. 예.
북극은 이렇게 8개국과 이렇게 북극점 중심에서 조금 그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게 그 오염이나 그런 조금 뭐 덜 한 것 같은데 남극은 그러네요. 남극은 들어갈 때 일단 좀 온몸 소독을 해야 해요. 예. 소독을 해서 이게 이 남극 들어가고 또 남극에 들어가서도 모든 관련된 그런 폐수 환경 그런 것을 전부 다 갖고 나와야 해요. 아, 규정이 본인 쓰레기는 예. 본인이 수거를 해서. 본인이 아니고 네. 그 할 수 있는 그 단체, 예. 그 여행사나 그쪽 북극 관련 사람들이 전부 다 싣고 나와야 해요. 연구는 연구하신 분들이 배는 배대로 전부 갖고 나와는 게 그건 국제 그 규정입니다. 그게. 아. 그래서 제가 남극에서 그 이렇게 차 한 잔 빙하에서 한 12km 빙하에서 한가운데서 차 한 잔 먹을 때 네. 그 커피 한 잔 딱 먹다가 물로 딱 건져갖고 커피가 쏟아졌을 때 그 커피가 그 12km의 빙하의 한 조각인데 우리 같은 팔로 비비면 끝나는데 그 매니저가 잠깐 하고서는 올라가서 비닐봉투를 갖고더니 전부 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정신이면 남극 환경은 지켜주고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아침에는 독특한 어쨌든 뭐 여행가입니다. 극지방, 남극 10번, 북극 13번, 23번을 여행한 우리 김한수 펭귄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 잊지 못할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다니셨으니까. 예. 남극에서는 예. 제가 9차 그 탐방인데 예. 원래 저 그 남극 할 때 드레이크 앱이 보통 이게 그 저 물결이 한 10m 된다고 하거든요. 파도가. 근데 제가 남극 저쪽 남비양 쪽으로 가는데 그 넘는 것 같아요. 배가 그냥 한 45도 이렇게 막 기울어져 갖고 너무 심해 갖고 이러다가 이게 배가 이렇게 쓰러지잖아. 굉장히 심한 파도를 느끼면서 구차를 한번 간 적이 있었고 북극에서는 에스키모 마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 보통 1시간짜리 가고 그러면 비행기가 그 한 10명 타는 좌석에 한 2명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뭐 보딩 패스도 없어요. 그냥 운전수가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1시간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그 가만히 이게 내비게이션을 봤더니 이게 컴퓨터 그런 자동이 아니고 예.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붙었어요. 오. 그래서 저거 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서는 오는데 마침 날씨가 그래 갖고서는 착륙을 해야 하는데 네. 구름이 있어 갖고 착륙을 못해요. 와. 이 비행기가. 그래서 이렇게 위험하네. 막 그거만 한 예. 10분 이상은 돌길래 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동 착륙도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에 다행인지는 몰라 나 10분 동안 그 주위를 돌면서 예. 구름 한가운데 구멍이 뚫어졌는데 다행히 구멍 사이에 빠져나온 걸 내가 보고서는 예. 이렇게 참 힘들게 북극 여행이 하나하나가 힘들구나. 참 그때 한번 좀 땀이 좀 흘렸지요. 저도. 그렇네요. 네. 예.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위험하죠. 네. 북극은 요즘 이제 그 뭐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보면 북극곰들이 이제 아사한다고 하잖아요. 네, 먹을 예, 게 예. 없어서. 그런 장면들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13차 탐방을 예. 시베리아 이제 북부로 탐방을 갔다 왔죠. 여름에요. 예, 예. 갔다 왔는데 음.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좀 얼음이 남아 있는 데는 북극곰이 이제 그 상당히 점프하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혹시 먹을 거 있는가 돌아다니고 있고 네. 또 이제 이게 섬에 있는 또 북극곰들은 이제 집이 하나 있으면 집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뒤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예. 먹을 거 있으면 그 말하면 개집 같은 옆에서 앉아 있어요. 예. 멀리서 보면 꼭 개 같아요. 제가 그 사진도 이제 찍어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제가 오직 먹을 거 있으면 가도 않고 집에 앉아서 그 개집 그 옆에서 앉아서 오도가도 않고 그냥 지켜 있어 갖고 집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접근도 못 해요 이제 그 곰이 지키고 있으면 전 그런 광경 보면서 아 곰의 이제 그 먹는 것도 상당히 좀 심각하구나 그걸 지금 봤지요. 예. 그런데 그 처음에 이제 남극 가셨을 때 펭귄 30만 마리 뭐 이런 진풍경 장관을 보셨다고 했는데 북극곰처럼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펭귄에게도 먹을 거리 부족이라든지. 예. 북극곰은 그 행동을 할 때 혼자 이동을 해요. 새끼 날 때만 잠깐 했지 혼자 이동하는 동물이고 네. 펭귄은 사회적 동물이라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북극곰은 병 걸려도 혼자 돌아다니니까 뭐 혼자 이제 알아서 걸리겠지만 펭귄은 하나가 걸려버리면 잘못해 버리면 다 전파를 할 수가 있어요. 지구 온난화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모기, 파리, 쥐 막 이게 질병이 들기 시작하면 네. 이 펭귄은 몰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집단 생활하니까 집단 생활하니까 전염이 빠르네요. 어느 순간에 30만 마리가 이게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지요. 이게.
이런 동화책이라든지 뭐 그동안 관련된 펭귄 관련된 남극 관련된 북극 관련된 서적들은 해외에서도 지금 출간이 된다고요? 예. 지금 이 책이 예. 저희가 아동들한테는 이 환경이 굉장히 무겁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펭귄을 통해서 책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재밌어해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출판사들도 나이스 컨셉 다 그래요. 아주 좋은 컨셉이라고. 이런 환경 문제는 우리 한국의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환경 문제예요. 군산 앞바다나 태평양이나 남극 바다나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환경 오염은 같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걱정하면서 이런 펭귄 환경책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관심 있고 또 해외에서 출간하려고 또 요청이 지금 들어오죠. 뭐 중국에서도 이미 뭐 판권을 네, 지금 중국서는 네. 지금 4권을 해외 출간 계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펭귄 작가에서 이제 물론 펭귄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예,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 제품이 이렇게 네. 끼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안타깝게도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3분의 1이나 나올 정도로 오염원이라면서요.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이산화탄소는 공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수많은 자동차, 굴뚝,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조금 잘 모르는 농경지까지. 농경지에는 이 비료투비들하고 열이 나요 또.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특히 공업화가 중국이 세계 공장이거든요 지금. 중국을 비롯해 갖고 우리 또 한국, 또 일본, 이 러시아 결국은 세계의 이산화탄소의 중심지는 사실은 동북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갖고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엄청 써야죠 사실은. 사실은 석탄 화력발전을 보더라도 하루에 수백 차 그 석탄을 떼고 있는데 예. 그게 당장 이산화탄소로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심각하죠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 어려서부터 이제 몸에 배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참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예, 예. 엄마 아빠 플라스틱 좀 사용 자제할 수 있게 일회용 용품이라든지 경각심을 좀 어렸을 때부터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러면 남극 북극을 또 가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23번 다녀오셨는데. 남극은 10번으로서 이제 남극 일주는 지금 어느 정도 끝났어요. 예. 끝났고 그래서 남극 일주 여행책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극은 13번인데 앞으로 3, 4차례를 더 가야 북극이 또 끝나요. 그러면 북극군과 함께하는 북극 일주 여행책을 좀 내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북극만 지금 몇 번 더 남았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건강 챙기셔야 되겠고 예. 평상시에 이제 운동도 자주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 나오셨으니까 환경을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라도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고 펭귄이 더 이상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끔찍합니까? 북극곰도 지금 아사하고 있는데 한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 예. 지금 이게 지구온난화가 북극곰 펭귄한테도 영향이 있지만 또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네. 실제로 에스키모 마을 가면 모기가 너무 많아갖고 어린이들이 못 돌아다녀요. 어린이들 얼굴에다가 이렇게 모기장 쓰고 다녀요 지금. 그게 우리한테 온 거예요. 곰 펭귄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우리한테 계속 지금 다가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가깝게는 우리 집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일회용품 문제, 분리수거 문제, 그다음에 전기 아끼는 거 그것이 작지만 모으면 또 크잖아요 이게.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면 좀 되겠고 또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지역에 그 펭귄 환경 테마파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테마파크. 예. 예. 그러면 펭귄 박물관과 펭귄 그런 문학관도 있지만도 그다음에 펭귄 환경 체험학교, 그다음에 수족관, 그다음에 이런 이제 공연장 같은 거 같이 해서 하나의 펭귄에 관련된 모체가 돼서. 클러스터 해갖고 우리 국내 아니라 이 외국서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또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지역에서 한번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워낙 또 남극과 북극 관련된 펭귄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또 기증할 용의도 있으신 모양이네요.
예, 테마파크 만들어서 펭귄 공유할 수 있게. 테마파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 저는 갖고 있는 것은 어. 저는 이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부 저는 기증하고 그 네. 콘텐츠를 다 기증하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지구를 좀 생각하자. 예, 지구 예. 온난화며 환경 문제며 같이 인식할 수 있게 펭귄을 통해서. 예. 또 보니까 환경 뮤지컬도 만들어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환경을 이렇게 이제 뭐 그 언론 방송도 했겠지만 예, 예. 또 이제 또 책으로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구온난화 그 공연인 아뜨거 펭귄이라는 아 뜨거 펭귄. 예, 환경 뮤지컬을 창작을 했죠. 아. 창작을 해갖고 그 공연을 하면서 어린이들도 같이 예. 공연에 참석해갖고 나와서 분리수거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같이 같이 이렇게 율동도 같이 해서 좀 재미있게 이 환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환경 뮤지컬 아뜨거 펭귄을 지금 창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반인이 가보기 힘든 두 곳이죠. 남극과 북극 관련된 오늘 뭐 영상이라든지 또 사진 통해서 잠깐 구경할 수 있었는데 지구 온난화와 또 환경 문제 심각성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기로 해서. 예, 예. 예. 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남극, 북극도 잘 다녀오셔서 환경 운동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매일 커피 한 잔씩 마시지만 마실 때마다 일회용품, 특히 이제 빨대는 좀 사용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곤 하는데 참 무섭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